자, 96번 판례 소유물 반환 청구권 보시차입니다. 주문 먼저 보실게요.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슨 반환 청구요? 소유물 반환 청구. 그러나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죠. 점유할 권리의 밑줄이요. 우측의 쌍괄호 2번. 우측 보실게요. 우측 쌍괄호 2번. 먼저 개요 잠깐 말씀드리면 A가 B에게 토지를 양도담보 설정했어요. 무슨 담보?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어떻게 하는 거죠?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는 거죠. 돈 빌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부동산을 소유권 넘겨주는 거죠. A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이쪽이 양도담보 설정자. B는 뭐라고 그래요? 양도담보권자. 돈 빌려주고, 얘가 돈 빌려주고 얘 땅을 소유권 이전해 놓은 거예요. 그죠? 소유권 이전. 소유권 무슨 등기돼 있어요? 이전 등기돼 있죠. 이전 등기. 이를 무슨 담보? 양도담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가등기 되면 가등기 담보. 소유권 이전해 놓으면 양도담보.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런데 이 땅을 누가? 제3자가 이거를 침범했어요. 제3자가 이걸 침범했어요. 침범을.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A요, B요? A가. 왜요? 얘가 소유자죠. 얘가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오케이. 들어갑니다. 부동산의 양도담보 설정자 A.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가 누구 앞으로 걸려 있어요? 양도담보권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부동산을 뭐하는 놈? 불법 점유한 나쁜 놈, 제3자에 대하여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해서 밑줄이요. 실질적인 뭘 주장해서? 소유자를 주장해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등기가 누구로 돼 있어도? B로 돼 있어도 얘가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별표. 실질적 소유자 주장이 밑줄이요. 실질적 뭐 주장? 소유자 주장. 그럼 B는 뭘로 방해 배제 청구해요? A는 뭘로 해요? A는 뭘로? 소유권으로 방해 배제 청구하죠. B는 뭘로? 야, 너 가만히 있냐? 너도 따지냐? 너 따져 못 따져? 따져. 나는 뭐가 있어? 소유권이야? 담보권이야? 담보권에 기해서. 뭐에 기해서? 담보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A는 뭐로? 소유권. B는 이게 다르죠. 이 논리입니다. 논리. 예, 내기 딱 좋은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소유자가 이쪽이고 얘는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쌍괄호 4번. 5번, 6번 묶으세요. 4, 5, 6번 묶어서 별표. 자, 4번은 우리 식사하셨으니까 소화 좀 시킬게요. 입으로 소화시킬게요. 다 같이 리딩합니다. 리딩 시작.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영역과는 구별돼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해 무슨 청구요? 제거요. 제거 청구는 뭘 제거한다는 거예요? 원인이죠.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 원인. 방해시킨 원인 제거하는 거죠. 방해 결과 제거예요. 방해 결과 제거는 무슨 청구요? 손해배상 청구다. 손배 청구.
결과제거, 방의 결과. 결과제거냐 원인제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진다라는 거죠. 방의 제거는 원인제거, 손해배 청구는 뭐 제거? 결과제거. 이거 시험에 나왔죠? 27회 시험, 27회 기출. 다음 2번 5번이죠. 5번입니다.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 예방의 동그라미예요. 예방. 이 예방 청구는 방해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무슨 수단을요? 예방 수단. 예방 수단 취할 거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 염려죠. 염려의 동그라미요. 붕괴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 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밑줄 그으세요.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무슨 개연성? 객관적으로 붕괴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되죠. 붕괴될 상당한 개연성. 관념적인 가능성으로는 이를 인정해요? 못해요? 못해요. 관념적 가능성은 막연한 거죠. 막연한 가능성으로는 인정 안 된다.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상당한 개연성, 붕괴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됐죠? 다음 6번. 6번은 마지막 줄에 있어요. 마지막 줄에 방해, 배제나 예방 비용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 있을 때? 염려 있을 때 예방 비용 청구 안 되죠? 거기 별표. 자, 이제 공유로 갑니다. 공유.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주문이 있습니다. 주문 잘 보셔야 되고 주문 267조 보세요. 267조. 공유자가 지분을 뭐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누구한테 가요? 다른 공유자에게. 그 다음 270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무슨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 담보 책임진다. 담보 책임. 분할물에 하자 있으면 담보 책임지는 거예요. 됐죠? 다음 우측에 공유. 1번 97번 맨 위에 공유 지분 포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지분 포기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즉시요. 의사표시 즉시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30회 기출. 등기 없이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다음 보존행위 1번. 공유부동산에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이 경료되면 누가 등기 뺏어간 거예요? 제3자가 등기 뺏어갔죠? 작은 아버지가. 그럼 각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요. 밑줄 그세요. 자기 지분만 뭐 해달라고요? 이전 등기요. 이전 등기 동그라미요. 자기 지분 찾아오는 거죠? 전부를요? 지것만 이전 등기하는 거죠? 말소는요? 전부를요. 전부 말소하는 겁니다. 전부 말소의 별표. 제3자에게 등기 뺏기면 공유자는 자기 것만 말소를 해요? 전부 말소해요? 전부 말소합니다. 이게 보존행위죠. 다음 두 번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밑줄이요. 공유물 전부를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면 처분행위를 한 누구 범위 내에서?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에 부합해서 유효죠? 유효. 따라서 처분 공유자의 공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마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존 등이 뭐 할 수 있어요? 말소할 수 있다. 즉 전부 말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셋이 공유하는 거를 이거를 누가요? 제3자가 등기를 뺏어가면 등기를 누가 뺏어가면 제3자가 원인 없이 등기를 뺏어가면 원인 무효의 등기를 뺏어가면 ABC는 이거 그냥 둬요? 전부 말소해요? A는 전부 말소할 수 있죠? 일부요? 전부요? 전부 말소 처리할 수 있다. 말소 처리. 뺏어오는 거는 남의 거예요? 자기 거만? 자기 거만이고 말소는 전부다. 전부. 근데 이번에는 이걸 누구한테요? A가
처분하려면, 이 공유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누구 동의 받아야 돼요? 전원의 동의 받아야죠. 동의 안 받고 어떻게 한 거죠? A가 동의 받고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누구한테 처분했다고요? D에게 처분했다. D에게 처분해서 등기가 되면 누구한테 등기 넘어간 거예요? D에게. 그죠? 그럼 B는 이 등기요, D 앞으로 된 등기요, 전부 말소를 해요, 못해요? 전부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A가 누구 지분에 되든 자기 지분만큼은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부 말소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르다, 이게. 됐나요? 예, 여기 시험 탁해. 아주 중요한 탁해. 제3자에게 등기가 되면 전부 말소하고,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이걸 처분한 거죠. 처분하면 뭐 할 수 없다고? 예, 시험 둘 다 나왔어요. 둘 다. 아주 단골이에요. 중요한 테마, 아주 중요한 급소. 제3자가 가져간 거고, 이거는 공유자 중 1인이죠. 이건 제3자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중 1인이 한 거죠. 1인이 처분한 거는, 이거는 전부 말소 작업 안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죠? 동그라미 3번. 해봐야지, 이거 해봐야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 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B가. 그죠? B요, A요? 뒷장에 있잖아, 그죠? 네. B가 여기다가 나무 심은 거예요. B가 여기다 뭐를 심었다고? 나무를. 소나무 심은 거죠? 소나무 심어서 B가 무슨 사용을? 독점 사용을. 독점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럼 누가요? 다른 공유자 A가 누구한테? B에게. A가 B에게. 독점에서 사용하는 B에게. 기존 판례는, 지금 나오는 기존 판례는 A가 가만히 있어요? 보존행위요? 전부를 뭐 할 수 있어요? 달라고요. 전부 달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달라. 왜? 너 혼자 독점하냐고. 전부 인도 청구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전부 인도 청구가 안 된다. 이게 결론. 기억. 그러면 A는 B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고요? 얘가 여기를 쓰면, 얘가 소나무를 여기다 심어가지고 쓸 거 아니야. 그죠? 그거를 2년 동안 했다면, 몇 년 동안 했다면? 2년 동안 사용했다면 얘는 적법하게 쓴 거예요? 불법하게요? 불법하게 쓴 거죠? 그럼 A는 지분 있나요? 없나요? 여기도? 있는데 이 땅을요, 여기에 소나무 심은데 여기를 썼어? 못 썼어? A가 사용 못한 거죠? 그럼 B는 A의 지분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거 안 얻은 거예요? 부당이득 얻은 거예요. 부당하게 쓴 거예요. 그죠? A가 여기 못 쓰게 하고. 맞죠? 그럼 A는 B에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돼, 안 돼? 됩니다. 나 못 썼잖아. 나 못 썼어, 여기. A가 여기 뭐 심어서? 소나무 심어서 A가 사용 못 했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요구 돼, 안 돼? 됩니다. 우리 아까 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방해 배제 청구는 돼야 안 돼요? 방해 무슨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됩니다. 지분권에 기해서 나무 치워달라고요. 나무 치워달라. 방해 배제는 뭐야? 배제는 나무 어떻게 해달라고? 치워달라고. 인도는 뭐예요? 인도는 뭘 달라고? 땅 달라고. 이거랑 다르죠? 이건 뭐야? 이거는 나무 어떻게 하라고? 치워달라고. 나무 치우라고. 이거는 치우어야 땅 달라고요? 따라서 A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니은 디귿은 되고 기억이 안 된다고. 오케이. 요거 됐어요? 요게 결론이다. 이게 결론. 요 그림으로 정리하시면 돼. 이렇게. 정리 끝. 그 판례예요. 판례 보세요. 판례. 전원합의체 판례.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찾으셨나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끝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이기택 대법관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뭐하는 상황? 독점하는 상황에서 누구도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공유자는 동그라미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 됐나요? 토지 인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방해배제도 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 견해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다수 견해는 뭐야? 부당이득 반환은 돼, 안 돼? 방해배제도 돼요. 뭐만 안 돼요? 그죠? 그럼 시험은 이 소수견에 이걸 낼 거라고. 시험은 A는 소수지분권자죠. 소수지분권자 A는 누구한테요? B에게. A가 B에게 뭐 청구하는 거? 방해 배제 청구도 안 되고. 방해 배제 청구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그리고 뭐도 안 되고? 인도 청구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도 청구도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틀리는 거라고. 이게 소수견해니까. 이게 이기택 대법관의 소수 개별견해. 이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위에 걸로. 요게 바뀐 거죠. 기억이 바뀐 거죠? 기억. 인도 청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전에는 됐죠? 보존행위로 이거 뺏어올 수 있었거든요. 안 된다는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아주 핫한 거예요. 제일 핫한 거. 이게 한 7월 달에 나왔으면 시험에 못 내죠. 너무 직전이라서. 근데 지금 시험 기준으로 한 5개월 되잖아요. 그럼 아주 핫한 주제예요. 아주 제일 뜨거운 핫한 주제. 다음 97페이지요. 9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97페이지 맨 위에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뭐한 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허락받았으니까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적법 점유다.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공유물 관리권에 터잡은 적법 점유이므로 다른 소수지분권자 밑줄이요. 소수지분권자는 임차인에게 철거나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다. 시험 이거 딱 나온다고 그래. 어떻게 해요? 지금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는 누구야? 이거는 A가 누구야? A가? 소수지분이란 말이죠. 지금 조금 전에 한 거는 얘가 소수지분이고 얘도 소수지분이야. 누가 독점한 거예요? 소수지분 한 사람이 여기 독점한 거죠? 그때 얘가 소수지분이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인도 청구가. 근데 지금 하는 거 2번은 A의 지분이 얼마라면? 과반수라면. A의 지분이 얼마라면? 과반수 지분이죠? 그럼 얘기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D에게 이걸 임대해놨다. 임대를. 그럼 얘가 임차인 되는 거죠. 그죠? 임차인. 그럼 임차인의 이 부동산 점유는 불법 점유, 적법 점유? 적법 점유로 된다. 시험 문제가 이게 숫자로 나올 거예요. 숫자로. 지분 얼마라고. 지분 3분의 1 아니면 지분 3분의 2. 숫자 나와요. 그죠? 여기다 요거냐 이것만 접목하면 돼요. 이쪽은 A의 지분이 얼마요? 과반수. 그러면 임차인의 점유. 임차인이 저 공유물을 점유하는 거를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면 여기 누가 있어요? C가. B나 C죠? B나 C가 얘 보고 여기서 나가라고요. 나가라고 퇴거 청구 돼야 안 돼요? 이거다 결론이. 이게 여기서니까 보이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안 보여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더더군다나 학개론에서 한참 헤매다 오시잖아요. 어제 그 계론 교수님이 저한테 팁 준 게 절대 수험생들이 계산 문제 풀지 말라는 거죠. 민법 풀기 전에는. 팁이라니까. 예, 거기서 시간 다 까먹고 민법 한 6, 7개 날린다는 거지.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는 맨 나중에 푼다는 거죠. 일단 제끼고요. 제끼고 개론하고 나머지 개론 풀고 민법 푸는 거죠. 풀고 나서 시간 어떻게 할 때? 남을 때 와서 계산 문제 잡고 있어야 되지. 그거 그냥 계산 문제 그거 한 10개나 7개를 그거 붙잡고 있다 20분 날려버리면 민법 다 날리는 거죠. 뒤를. 그럼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 도박으로 풀면 안 돼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2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4번 볼까요? 공유자가 동그라미 4번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요. 뭐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약을 뭐 하는 거?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다. 그럼 지분이 얼마면 돼요? 과반수로 해야 된다. 과반수로. 또 상인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하는 행위. 거기에 두 줄이요. 갱신을 뭐 하는 거? 거절 통지하는 행위. 이것도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같이 임대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무슨 행위로 봐요? 관리 행위다. 시험에는 이걸 처분 행위라고 했어. 처분 행위 아니죠? 처분 행위가 아니라 무슨 행위다? 관리 행위다. 뒤로 넘기시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쌍괄호 4번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거. 그럼 공유자가 내 지분 주장이에요? 남의 지분이요? 남의 지분 주장하는 거죠? 첫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해서 제3자 명의로 된 원인 무효의 등기, 원인 무효의 등기의 밑줄이요. 전부 날려요? 못 날려요? 못 날려요. 왜요? 내 지분이에요? 남의 지분이야? 남의 지분을 내 혼자 주장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럼 시험 써보세요, 거기다. 우리 시험에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갑을 병의 공유물을 누가요? 제3자 정의 원인 무효의 뭐를 한 경우? 등기를 한 경우. 누가 등기를 했어요? 제3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를 했죠? 예, 이게 사례로 바뀌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이 누구 지분을요? 을의 지분을 주장해서. 갑이 누구 지분을? 을의 지분을 주장해서 단독으로요. 전부 말소. 되죠? 전부 말소 할 수 있다. 맞죠? 누가 등기 뺏어간 거야, 누가? 제3자가. 제3자가 등기 원인 무효로 뺏어갔죠? 그러면 단독으로 전부 말소 돼야 안 돼요? 되죠? 요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게 시험장에도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100% 다 걸려들어요, 이거 함정에. 갑이 누구 지분을요? 내 지분이요? 남의 지분이요? 안 된다. 단독으로 안 된다고. 그럼 갑이 누구 지분을요? 자기 지분을. 갑이 누구 지분을? 자기 지분을. 자기 지분으로 전부 말소하는 거는? 예, 보세요. 요 글자 하나요, 글자. 요 단어가 보이냐고, 요 글자, 을 하나다. 요 하나가. 미리 객관식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은. 객관식 연습을 여러 번 해야 이게 함정에서 딱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3번 이상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함정을 딱 피할 수 있어. 깊은 맛이 나오고 거기서 깊은 맛이 우러나오거든요. 얇게 한 번 보면 그냥 답만 체킹하고 가는 거거든요. 기출문제는 시험 볼 때까지 3번 이상 돌리는 걸로. 그게 최고 좋은 모의고사예요. 다음 공유물 분할 청구입니다. 밑에 박스 조문 나옵니다. 268쪽. 1항 각 공유자는 공유물에 뭘 청구할 수 있어요?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기간 내로 밑줄이요. 분할하지 아니할 거를 약정할 수 있다. 이를 뭐라고 그래요? 분할 금지 특약. 무슨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몇 년 안에? 5년 안에. 여기서 질문이요. 공유물 분할 청구는 누가요? 각 공유자가요? 과반수요? 과반수가 하죠? 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과반수예요? 각 공유자요? 각 공유자가 우리 쪼개자, 이 땅 쪼개 먹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항, 전항의 계약을 뭐 할 때요? 갱신한 때. 갱신한 때의 두 줄이요. 그럼 거기다 써요. 전항의 계약이 뭐예요? 분할 금지 특약 쓰세요. 무슨 특약?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없다. 맞죠?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없다. 맞죠? 작년 시험 문제예요, 그게. 조문 낸 거예요, 조문.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없다. 맞죠? 갱신할 수 있다. 조문 잘 보세요. 그러니까 갱신할 수 있다. 적으세요. 무슨 특약은? 분할 금지 특약은,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갱신할 수 있다. 근데 몇 년을 못 넘어요? 5년을. 연 안 중요해. 이 연도 안 중요해. 민법은. 공법 중개법이다. 숫자 중요하지. 민법은 숫자 안 중요해요. 숫자 째려보지 마세요. 숫자가 정답 안 된다고. 자꾸 공법 세법 하다가 일로 와가지고 민법처럼 숫자만 쳐다보고 있어요. 민법은 그 민법 출제위원들이 숫자를 안 좋아해요. 왜? 법리가 아니거든. 그냥 숫자죠. 큰 법리가 없어. 그 법리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되고 숫자 몇 개 중요하고 나머지에서는 숫자 나올 일이 없어요. 다음 사망 중요해요. 전 2항의 규정은, 전 2항이 뭐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 규정이죠. 215조 그 다음에 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5조가 뭐예요? 이런 아유, 앞으로 돌아가야 되겠네. 앞으로 백으로 가셔야죠. 거기 쓰세요. 그냥 215조 찾을 수 있는 분. 215조하고 239조. 239조는 뭐예요? 경계피하고 담 설치요. 경계피하고 담. 경계피하고 담은 분할이 안 돼요. 239조가. 219조는요? 숙제. 215조 숙제. 215조가 뭘까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 쓰세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돼요. 이게 시험 3번 나왔잖아. 이 조문이. 그 사망이 시험 3번 나왔어요. 215조는 뭐라고요? 아파트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은 엘리베이터 이런 거죠. 분할돼야 안 돼요? 안 돼. 저 아파트 쪼개서 어떻게 하자고. 저 엘리베이터 쪼개서. 그 다음 239조는 뭐라고요? 경계피하고 담이죠. 담 쪼개 못 쪼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분할이 안 돼. 분할이. 시험 숱하게 나왔어. 숱하게. 왜 안 돼요? 옆에다 쓰세요. 법률이 분할 금지시켰다. 법률로 분할이 금지된. 법률로 뭐가 금지됨? 분할이 금지돼요. 그래서 절대로 전원이 동의해도 분할 안 돼요. 두 개죠. 뭐하고 뭐? 아파트 공용 부분하고 뭐하고? 담장. 공용 부분하고 뭐하고? 담장은 분할 안 된다고. 됐죠? 야, 이러고 이제 잊어버려도 나중에 시험 보면 다 기억나. 아, 그거 내가 열심히 했었어. 다음 5번에 2번이요. 동그라미 2번. 공유물 분할해소입니다. 공유물 분할해서 법원의 구체적 자유재량에 의한 분할이라는 법률관계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형성 판결입니다. 무슨 판결? 따라서 판결 확정으로 등기 때려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즉시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무슨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가로하고 적으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은요, 우리가 공부하는 판결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확인 판결이요. 무슨 판결? 확인 판결. 두 번째는 이행 판결. 세 번째는 형성 판결. 3가지가 있죠? 근데 이 2가지는 다 뭘로 봐요? 이거는 물권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죠? 2가지는. 그런데 무슨 판결은? 형성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 이 점에서 달라요. 이행 판결이냐 형성 판결이냐. 확인 판결은 부자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시켜달라. 친생자 존부 확인해소처럼 확인해달라. 그죠? 확인만 시켜주는 거죠.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확인만 해줘요? 그거는 별도로 등기해야 돼요.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다음 우측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3번의 별표. 조정 전원합의체입니다. 전합이니까 별 3개. 소송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에 뭐가 됐어요? 협의의 밑줄이요. 협의가 성립해서 그 합의사항에 동그라미요.
그럼 공유자끼리 합의된 거야, 안 된 거야? 합의됐죠. 그 합의사항을 어디다 기재해요? 조서에다 기재하죠. 그게 조정이에요, 조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각 공유자에게 새로운 법률 관계가 창설되는 건 아니고, 공유자 앞으로 뭐를 맞춰야 돼요? 분필 등기를 마친 후 등기를 때려야, 등기 없이요 등기를 때려야 돼요. 소유권이 생겨요. 따라서 조정일 때도 등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이 분할되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분할? 공유물 분할이죠. 공유물 분할 방법에는 세 가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분할? 협의 분할. 두 번째는 재판상 분할. 그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슨 분할? 두 번째는 요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조정이다. 중간이 조정. 협의 분할은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협의는 법률행위죠? 재판상 분할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조정이 이 중간이죠? 판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가 시험 나온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이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게 조정이다. 중간이 조정. 동그라미 4번 별표.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5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5번 판례. 공유대지의 분할로. 공유대지 분할의 가로요. 공유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할로. 대지가 공유에서 뭐로 생겼어요? 단독 소유로 넘어갔죠? 그때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법정이상권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소유하는 건물이 있는 애 밑줄이요.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야. 거기 두 줄 그세요. 뭐가 있는 공유대지? 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 뭐가 있다는 거죠? 건물이 없느냐, 건물이 있느냐? 여기 건물이 있다고 이렇게 건물이 없는 있는 무슨 대지를? 공유대지를. 건물이 있는 공유 땅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분할한 거죠? 분할한 거예요. 이렇게 셋이 분할했다고. A, B, C 셋이. 그럼 이 땅을 가진 사람은 건물 철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대로 두라고 그랬어요? 건물 그대로 둔 채로 내가 땅을 가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주한테 지상권을 묵인한 거야, 안 한 거야? 묵인한 거다. 그죠? 분할받을 때 여기 뭐가 있었어요? 건물 있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이 땅에 건물주한테 지상권을 묵인했다, 안 했다? 묵인해 준 거다. 그래서 이 건물에는 무슨 지상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별 3개 아주 잘 나와요. 그냥 대지예요? 건물이 있는 대지예요?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분할된 거죠? 분할했던 거라며. 그 분할은 혼자예요? 전원동의로? 전원동의요. 전원동의로 한 거죠?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때 동의 속에는 뭐가 묵인된 거예요? 지상권의 승인을 묵인해 준 것이다. 다음 합의와 총유 보실게요. 272조. 조문이요. 272조. 합의물의 처분 변경을 하면은 누구 동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어떻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보존행위는 각자. 거기다 써도요. 공유도 동일하다. 공유도. 총유는 단독으로 못함. 별표. 총유물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보존행위에 쓰시면 돼요. 272조. 합의물 보존행위는 누가의 합의물? 각자 하죠? 공유물도 각자야. 총유물 보존은 단독으로 못한다. 그게 전원합의체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273조 1항 별표. 합유자는 전원에 뭐가 없으면 동의 없이. 전원에 동의 없이 뭐를 못해요? 뭐 처분을? 지분 처분의 두 줄이요. 지분 처분의 두 줄. 옆에다 비교하고 쓸 때 비교. 비교. 공유 지분 처분은 동의 없이 가능하다. 공유 지분 처분은 동의 얻어요? 동의 없이요? 동의 없이 되죠? 근데 무슨 지분?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 없이 처분 못해. 이게 다른 거예요. 다음 2항. 합유자는 합의물 분할 청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공유물은 분할돼야 안 돼요? 공유물 분할되죠? 총유물은 안 되죠. 다음 합유의 2번이요. 2번 보실게요.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뭐를 못해요? 지분 처분을 못하죠. 그래서 합유 지분은 조합 목적과 단체성에 의하여 뭐를 받기 때문에 제약을 받아요. 합유가 뭐야? 조합이죠. 조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 조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 합유. 단체성에 의해서 심한 제약을 받죠. 그럼 조합원의 자격과 분리하여 뭐만 처분하는 거 안 돼요? 지분만 넘겨 못 넘겨? 못 넘겨요. 조합원 지위하고 지분은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유자 전원의 뭐가 없이는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면 공유와 달리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무효야, 무효. 우리 시험은 거꾸로 나왔어요. 27회 시험에 합유자가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매매하면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 맞죠?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이거 틀리기 쉬운 거예요. 딱 걸려들어. 그 합유와 공유의 결정적 차이가 이거예요. 합유물에 뭘 처분하려면 지분을 넘기려면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전원동의요? 전원동의 안 해주면 처분해도 무효입니다. 무효. 다음 3번.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합유 지분은 공유와 달리 상속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조합원 지위는 상속 안 되죠?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 들어온 아들놈은 정이 없거든요. 아들놈은 뭐가 없어요? 거기다 써도 끈끈한 유대가 없다. 유대가 없어서 상속 안 돼요. 다음 4번. 조합체가 보유한 부동산은 잔존합유자가 1인인 경우 잔존합유자의 뭐로 되고? 단독 소유로 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누구로 돼요? 잔존합유자의 뭐로? 합유로 됩니다. 조합원이 죽은 거죠. 조합원이 죽었는데 한 명 남으면 누구 거예요? 그 사람 거고 두 사람 이상이면 합의로 되는 거죠. 합의로. 그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먹으려면? 다 죽여야 돼요. 그죠? 다 죽여야 돼. 그래야 내 거 돼. 그죠? 조합원 둘이면 속으로 뭘 기도하고 있어요? 네 먼저 빨리 죽어라. 5번. 합유 지분의 포기 시 포기된 합유 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자들에게 균등하게 귀속이 되지만 그와 같은 물건 변동은 법률 행위에 의한 거예요. 그죠? 포기라는 거는 저절로 돼요. 법률 행위에 의한 거예요. 그래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30회 작년 정답. 다음 총유 1번. 전압입니다. 전압 별 3개. 옆에 전압이라고 돼 있죠.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265조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고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누가요? 단독으로 하죠? 총유물은요? 총의 결의를 얻어야 돼요. 무슨 결의? 총의 결의. 구성원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사원이 대표자이거나 총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그 소송에 누가요?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누가? 사원 개인은 개인. 개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결과 총유물의 보존 행위는 사원이 뭐 할 수 없다고? 단독으로 못 한다. 단독으로. 그래 밑으로 점프 4줄 또 점프하면 굵은 글자 나오죠? 거기 밑줄 그세요. 총유재산의 보존 행위로 뭐 제기할 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개인이 혀요? 못해요? 못해요.
분쟁 막으려고. 그래서 적어볼게요. 공유에서는 보존행위를 누가 해요? 단독으로 하죠. 합유물도요. 합유에서도 보존행위를 누가 해요? 단독으로 해요. 근데 어디서는 안 돼요? 이 총유. 단독으로 할 수. 전원합의체. 제일 중요해. 똑같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혼자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이거거든요. 여기 이게 종중 땅이야. 종중 땅은 개인 거예요. 종은들 전체 거예요. 전체 거죠. 근데 이걸 누군가가 불법으로 손을 댔다고. 그럼 이 땅 찾아오는 소송해야 되죠. 그럼 소송 어떻게 해야 된다고? 땅 찾아오는 소송. 땅 누군가한테 뺏긴 거. 가령 이 중에 C라는 분이요. C라는 종원이 이 등기를 뺏어갔어요. 그럼 이거 그냥 둬야 돼요? 뺏어와야 돼요? 뺏어와야 되죠? 뺏어오는 절차가 무슨 행위? 보존이요? 관리요? 뺏긴 거 찾아오는 게 무슨 행위? 보존행위. 민법 공부한 거 잊어버린 거 찾아오는 게 무슨 행위? 보존행위. 그죠? 마누라 뺏긴 거 찾아오는 게 무슨 행위? 보존행위. 보존행위죠?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이 사람이 법 공부했어. 이 사람이 혼자 소송할 수 있죠? 안 된다는 거. 이게 그거야. 안 돼요, 안 돼. 도장 누가 찍어줘야 돼요? 여기 50명이 다 찍어줘야 돼.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고 이렇게 판례가 억누른 거야. 이거 가지고 분쟁하지 말라고. 총유물의 무슨 행위는? 보존행위는 개인이 덤벼 못 덤벼? 안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야. 굉장히 힘든 거야. 교회도 그렇죠. 이게 누구 땅이어도? 교회도 분쟁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총회결의어도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확실히 어려워요. 분쟁을 억누르려고 그러는 거, 억누르려고. 왜요? 이게 보세요. 이걸요, 누가 걸면, A 혼자 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다 걸어, 이게. 그죠? 끝도 없이 소송이, 이게. 악순환을, 이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억제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법에 있어요, 없어요, 이거? 법이 없어요. 판례가 이렇게 억누른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냥. 거기 보세요. 총유 보면 조문 몇 개예요, 조문? 총유가 우리 민법의 조문 몇 개예요? 275조, 276조, 277조, 278조 4개밖에 없어요. 조문 4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판례에 맡겨놓은 거예요. 근데 판례는 보존행위로 소송할 때 단독으로 해요, 못해요? 못하게 억누른 거야. 판례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2번, 쌍가루 2번이요.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해서 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인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종전교회 재산권의 사용수익권 등을 상실하게 되고, 종전교회는 누구 걸로 돼요? 잔존교인들만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고, 종전교회 재산권은 잔존교인들의 뭘로 돼요? 총유.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되죠? 이때 교회 재산권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물이 아니라 누구 거? 잔존. 남아있는 교인들의 총유다.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다. 그죠? 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그럼 틀린다고. 분열 당시 교인이면 누가 들어가요? 분열 당시 교인 그러면 뭐야 이게? 여기 A라고 하는 교회 집단이 있어요. 이렇게 집단이. 그죠? 여기서 B라고 하는 집단이 여기서 탈퇴했죠? 분열 당시 교인 그러면 누구도 들어가요? B도. 탈퇴한 여기 구성원들 있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국물이 없다고 그랬어. 누구 거예요? A. A가 누구? 잔존. 잔존 교인들의 총유지 분열 당시가 아니다. 분열 당시.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써요. 하나 더. 그럼 우리 대법원은 총유물에 뭐를요? 분할 청구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분할 청구?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거 분할 청구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 교인들이? 맨날 쪼개자고, 맨날 교회 쪼개자고 소송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 억누르려고 뭐를요? 분할 청구 안 돼요. 두 개 꼭 기억하세요. 두 개가 전원합의체입니다. 두 개. 전원합의체. 힘든 식후 첫 시간을 잘 고비를 넘기셨습니다. 자, 이제 쉬었다가 용의물건 만나실게요. 감사합니다.